셜록 홈즈의 위기. 셜록 홈즈 때문에 허드슨 부인이 오랫동안 고생해왔다는 사실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2층 그의 방에는 느닷없이 온갖 사람들이 찾아오는가 하면 홈즈 본인의 생활 방식도 남다르고 불규칙적이어서 허드슨 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쉬운 예로 그는 정리정돈과는 담을 쌓고 지냈고 한밤중엔 바이올린 연주에 열중하거나 때로는 방 안에서 권총 연습을 하겠다며 부인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그것도 모자라 홈즈는 화학실험까지 벌여 집안 가득 고약한 냄새를 풍기곤 했다. 게다가 홈즈 주변에는 늘 폭력과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라 런던 시내에서 홈즈만큼 지독한 하숙인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하숙비만큼은 후한 편이라 내가 함께 지낸 몇 채 동안 홈즈가 지불한 금액만으로도 그 집 한 채는 사고도 남았을 것이다. 한편 허드슨 부인은 마음속으로 홈즈를 깊이 존경하고 있었기에 그가 아무리 기상천외한 짓을 해도 결코 잔소리를 하려 들지 않았다. 또 홈즈에게 각별한 호의를 품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여성에게 특별히 상냥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홈즈는 본래 여성을 멀리하고 신뢰하지 않는 성격이지만 언제나 기사도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다. 내가 결혼하고 홈즈와 떨어져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 허드슨 부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찾아왔다. 홈즈 씨가 매우 위독하십니다. 와트슨 박사님. 요 며칠 동안 급격히 쇠약해져서 이제는 하루를 넘기기도 어려울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끝내 의사를 부르려 하지 않으시더군요. 오늘 아침에도 광대뼈가 툭 붉어진 얼굴에 눈만 번쩍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워서 더는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홈즈 씨, 당신의 허락이야 어찌되었든 저는 이제 의사를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렇다면 와트슨 박사를 불러주시지요. 하고 허락을 하시더군요. 지금 곧 가보시지 않으면 임종조차 지켜줄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요. 홈즈가 그렇게 아프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에 나는 서둘러 외투와 모자를 집어들고 허드슨 부인과 함께 마차를 잡아탔다. 마차 안에서 나는 그녀에게 좀 더 자세한 사정을 물어보았으나 부인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저도 자세한 건 몰라요. 강기슭 뒷골목 로저 하이즈라는 곳에서 어떤 사건을 조사했는데 거기서 병을 얻어온 모양이에요. 수요일 오후에 자리에 눕더니 그 뒤로는 머리조차 들 기운이 없을 정도예요. 사흘 동안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고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니군요. 왜 진작 의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허락을 해줘야 말이지요. 아시잖아요. 고집이라면 황소도 울고 갈 사람 아닌가요? 하여간 가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과연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상태였다. 안개가 짙은 11월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살이 쏙 빠진 홈즈가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퀭한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열이 심한 탓에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양볼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으며 입술은 말라 휘어 있었다. 이불 밖으로 나온 앙상한 손은 쉴 새 없이 떨렸고 목소리는 마치 갈라진 듯 잠겨 있었다. 내가 방에 들어섰을 때 홈즈는 축 늘어진 채 잠들어 있었지만 눈을 뜨고 이쪽을 바라본 것은 그가 나를 알아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와트슨, 나도 이젠 볼장 다 본 것 같군. 모기 소리만큼이나 희미한 말소리였지만 평소에 장난기가 엿보이는 푸념이었다. 나는 다급히 홈즈에게 다가서며 외쳤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그러자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날카롭게 말했다.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면 안 돼. 더 다가올 생각이라면 이 방에서 나가주게. 그게 무슨 소리인가? 그냥 곁에 오는 게 싫어서 그래. 그 이유면 충분하지 않겠나? 허드슨 부인의 말대로 홈즈는 분명 열에 들떠 있었다. 그의 초췌한 모습을 보니 더욱 가슴이 아려왔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달래듯 말했다. 그저 힘이 되어주고 싶었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준다면 그게 바로 내가 바라는 힘이네. 알겠네, 홈즈. 홈즈는 딱딱하던 표정을 잠시 풀더니 숨을 몰아쉬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분이 상했나? 불쌍하게도 이런 몰골로 누워있는 친구를 보고 어찌 기분이 상할 수 있을까? 홈즈는 묘하게 침통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러는 것도 모두 자네를 생각해서라네, 와트슨. 나를 위해서라니? 나는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고 있네. 수마트라에서 유래한 풍토병 쿠리병이라네. 이 병에 대해선 아직 연구된 바가 거의 없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하네. 일단 걸리면 반드시 죽게 되고 무엇보다도 전염력이 매우 강하지. 홈즈는 열에 들뜬 목소리로 말하며
긴 손을 들어 자꾸만 좀 더 떨어져 있으라는 신용을 했다. 접촉하면 감염되네, 와트슨. 나를 만지지 말게. 떨어져 있기만 하면 괜찮아. 여보게, 홈즈. 내가 그런 일쯤 두려워할 사람으로 보이나? 그런 걸 무서워한다면 친구로서의 의리를 지킬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나? 내가 한 걸음 더 다가서자 홈즈는 얼굴을 굳히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자네가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겠다면 이야기를 계속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방에서 나가줘야겠네. 나는 홈즈의 괴팍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가 하는 말이라면 대부분 들어주는 편이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친구이기 이전의 의사로서 결코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 홈즈, 지금 자네 상태는 그저 열병이 아니야. 그리고 환자란 원래 아이처럼 보채기 마련이지. 자네가 뭐라고 하든 나는 자네를 진찰하고 치료할 거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홈즈는 환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꼭 진찰을 받아야 할 일이면 믿을 수 있는 의사를 보내주게. 그렇다면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말인가, 홈즈? 홈즈는 고개를 돌리며 잠시 말을 아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냉정했다. 자네의 우정은 믿을 수 있지. 그러나 우정과 의술은 별개의 문제네. 결론을 말하자면 자네는 이제 막 개업한 신출내기 의사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말을 하는 게 마음 아프지만 내 입장에선 어쩔 수 없네. 나는 마음속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자네의 인격에 어울리지 않는 소리군, 홈즈.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자네의 정신 상태가 병에 의해 흐려졌다는 걸 알 수 있네. 자네가 나를 의사로서 신뢰할 수 없다면 강요할 생각은 없네. 대신 런던에서 제일 믿을 만한 의사를 부르겠네. 누가 와도 상관없어. 나는 여기에 서서 자네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네. 홈즈는 흐느껴 우는 소리인지 신음소리인지 구별할 수 없는 소리를 냈다. 자네의 호의를 모르는 건 아니야. 하지만 자네는 동양의 질병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 어쩌겠나. 터퍼눌리 열병이 뭔지 알고 있는가? 대만의 흑부패병에 대해 겪어본 적이 있나? 잘 모르겠는걸. 동양에는 기묘한 병들이 많다네, 와트슨. 그는 한마디를 던진 뒤 쇠약한 몸을 더듬듯 말하고 나서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나는 최근 범죄의학을 연구하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네. 이 병도 그런 연구 과정에서 얻은 지식 중 하나지. 하지만 이 병은 치료 방법이 불확실하다네.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열대병에 관해서는 세계적 권위자로 알려진 에인스트리 박사가 런던에 체류 중일세. 제발 반대하지 말게, 홈즈. 내가 가서 모시고 오겠네. 나는 문 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숨이 턱에 닿은 환자가 갑자기 침대에서 뛰쳐나와 힘겨운 몸을 이끌고 문 쪽으로 달려갔다. 자물쇠가 철컥하고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 쓰러지듯 눕고 말았다. 내 심장은 갑자기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다. 홈즈. 나는 그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그의 눈빛은 내게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다. 강제로 열쇠를 빼앗으려 하지는 않겠지, 와트슨? 이제 이 방에 갇힌 꼴이 되었네. 내가 나가도 좋다고 말할 때까지는 이 방에 있도록 하게. 자네가 속을 썩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니 기다려주겠나? 홈즈는 마치 결정을 내린 듯한 태도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비집고 나온 병세에도 불구하고 단호했다. 그건 정신 나간 소리야, 홈즈. 나는 그의 고집에 당혹스러워하며 대답했다. 불과 2시간 말일세. 6시가 되면 나가도 좋다고 약속하겠네. 기다려주겠나?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다. 별 수 없겠구먼. 홈즈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와트슨. 이부자리는 내가 손보겠으니 제발 가까이 오지 말게. 잠시 침묵이 흐르고 홈즈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 와트슨, 또 하나의 조건이 있네. 자네가 데리고 올 사람은 그 열대병 전문가가 아니라 내가 지명하는 사람이어야 하네. 그럼 그 사람이 누군가? 이따가 말해주지. 이제야 서로 간에 타협이 된 것 같군. 나는 피곤하니 좀 쉬어야겠어. 6시가 되면 다시 이야기하세. 저기 잡지가 있으니 그거나 읽고 기다리게. 그가 말하자 나는 더 이상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홈즈는 이제 자신이 주도하는 방식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보였고 나는 그의 고집에 지친 채로 자리에 앉았다. 나는 잠시 선 채로 침대 위에 홈즈를 바라보았다. 얼굴이까지 담요를 뒤집어 쓴 그는 곧 잠든 듯 보였으나 그 어떤 잡지도 펼칠 기분이 나지 않았다.
방안을 서성거리며 벽에 걸린 범죄인들의 사진들을 새삼스럽게 눈여겨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발걸음이 벽난로 앞에서 멈췄다. 벽난로 장식대 위에는 담배 주머니, 주사기, 편지 봉투를 뜯는 칼, 권총 같은 잡동사니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그 중에서 상하로 정교하게 다듬어 만들어진 작은 상자가 눈에 띄었다. 낯선 물건이라 호기심이 일어 손을 뻗어 상자를 집어들었다. 그 순간 홈즈가 길가에까지 들릴 정도로 크고 갑작스러운 소리로 소리쳤다. 그 소리는 나의 정신을 아찔하게 흔들며 나는 본능적으로 상자를 떨어뜨리며 휙 돌아보았다. 홈즈의 이글거리는 눈이 나를 노려보며 그에게서 느껴지는 두려움과 분노가 내게까지 전해졌다. 나는 상자를 손에 들고 어안이 벙벙해져 그를 바라보았다. 상자를 내려놔. 어서 상자를 내려놓으라니까. 내가 상자를 제자리에 놓자 홈즈는 마침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나는 내 물건에 누가 손대는 것을 질색하네. 자네도 내 성미를 잘 알고 있지 않나? 자네의 경솔한 행동은 참을 수 없네. 명색이 의사라는 자네가 환자를 화나게 만드는군. 가만히 앉아있게. 그리고 나를 마음 편히 누워있게 해주게. 나는 이 일로 불쾌한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평소 온화하고 이성적인 홈즈가 이유도 없이 이렇게 흥분하고 난폭한 말을 내뱉은 것을 보니 그의 마음이 완전히 흐트러졌다는 것이 분명했다. 명석한 머리가 이렇게 길을 벗어난 모습을 보는 것만큼 처참한 일이 없다. 나는 정해진 시간까지 묵묵히 앉아 우울한 생각에 잠겼다. 홈즈도 어느새 시계를 슬쩍 보았던 것 같다. 드디어 6시가 되자마자 그의 열에 들뜬 말투로 이야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와트슨, 주머니 속에 잔돈이 있나? 있네. 은하는? 쓸 만큼은 갖고 있지. 반 크라운 화폐도 몇 개 있나? 5개. 아, 너무 적은걸. 정말 운이 나쁜데 와트슨. 하지만 적은 대로 그것을 시계 주머니에 넣을 만큼 채우게. 그리고 돌아갈 때는 그것을 모두 왼쪽 바지 주머니에 옮기도록 하게. 그래야 자네의 균형이 잘 맞을 걸세. 홈즈는 열이 심해 헛소리를 하는 것일까? 몸을 떨며 다시금 기침 소리인지 흐느낌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소리를 내며 갑자기 주머니 속 잔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말투와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져 갔다. 그런 그를 보며 나는 불안이 더욱 커졌다. 가스불을 켜주겠나 와트슨. 조심해서 밝기가 반 정도가 되도록 불꽃을 조절해 주게. 됐어, 고맙네. 아니, 창의 커튼은 칠 필요가 없어. 이번에는 테이블 위에 편지와 서류를 내 손이 닿는 곳으로 밀어놔 주게. 그리고 벽난로 위에서 잡동사니를 옮겨주게. 거기에 집게가 있으니 그걸로 아까의 상자를 집어 이 서류 한복판에 놓아주게. 됐네. 이제 로어 파크가 13번지에 캘버턴 스미스 씨를 불러다 주면 되겠어. 의사를 부를 생각이 사라졌다. 이제 홈즈의 머리가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의 무의미한 명령들과 혼란스러운 말들을 들으며 나는 점점 더 그의 상태가 위급함을 직감했다. 그를 혼자 두고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결국 집을 떠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홈즈의 말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그런 이름의 의사는 처음 들어보겠는걸. 들어본 일이 없을 거야, 와트슨. 캘버턴 스미스 씨는 이 세상에서 나의 병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으나 의사가 아니라 농장 주인이지. 스미스 씨는 수마트라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지금 런던에 와 있네.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밀림 속의 농장에서 이 병이 발생했었고 스미스 씨는 스스로 그것을 연구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바 있거든. 그는 아주 꼼꼼한 사람이야. 홈즈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했다. 때때로 괴로움에 손을 움켜쥐기도 했다. 그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불그레한 반점은 더욱 선명해졌고 움푹 패인 눈에는 핏발이 두드러지며 이마는 식은땀으로 번들거렸다. 그러나 그는 기운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말을 이었다. 스미스 씨에게는 내 상태를 본대로 이야기하게. 빈사 상태여서 머리가 이상해진 것 같다는 말도 빠뜨리지 말고. 아, 정말 머리가 돌 것 같군. 내가 하는 말을 나도 모르겠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더라, 와트슨? 캘버턴 스미스에게 가서 본대로 증상을 말하라고 했자는가. 그랬나? 생각이 나는군. 나의 생사에 관계되는 중대한 일일세 스미스 씨를 잘 설득하라고. 나는 그 양반과 좀 꺼림칙한 관계에 있어. 나는 그가 자기 조카로 하여금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그 사실을 추궁한 일이 있거든. 그래서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네.
그러니 잘 구슬려서 꼭 데리고 와주게. 내 목숨을 건져줄 사람은 오직 그 사람뿐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게. 일이 어려우면 납치라도 해오겠네. 그래서는 안 돼. 설득을 해야 해. 그리고 자네는 그 사람보다 한 걸음 먼저 이 방으로 돌아와 주어야 해. 적당한 구실을 붙여 함께 오지 말고 먼저 와야만 하네. 나를 실망시키지 말게. 자네는 결코 나를 실망시킨 일이 없었지만 나는 이 굉장한 지능의 소유자가 마치 철부지 소년처럼 횡성수설하는 모습을 슬프게 바라보며 방을 나섰다. 홈즈가 열쇠를 건네주었기에 문을 열고는 열쇠를 돌려주지 않았다. 언제 또 마음이 바뀌어 문을 잠글지 모르기 때문이다. 복도로 나가니 허드슨 부인이 몸을 떨며 울상이 되어 서 있었다. 그녀는 내 표정을 보고 무엇인가를 묻고 싶었으나 나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막 방문을 닫으려 했을 때 홈즈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밖으로 나오니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다. 휘파람을 불며 마차를 부르고 있노라니 안개 속에서 한 사나이가 말을 걸었다. 홈즈 씨의 상태는 어떻던가요? 그는 안면이 있는 경치청의 모턴 경감이었다. 오늘은 사복을 입고 있었다. 나는 대답했다. 중태입니다. 그런데 경감은 이상하게도 대수롭지 않은 표정으로 씩 웃으며 얼른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만 정말이군요. 그때 마차가 와섰기에 나는 불쾌한 마음으로 경감과 헤어졌다. 그가 뭔가 의도적인 무심함을 보였기 때문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끝.